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상입니다. 출구 전략 우려가 시장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하락 속에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 코스닥이 0.4% 내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0일 이동평균선마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고 개인이 열심히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철강, 금속 그리고 증권주들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부터 살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조금씩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하락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국전력과 현대모비스가 1.2에서 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상당히 부진한데요. 삼성전자가 1.4%, 포스코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4.6%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9%, KB금융 2%, LG전자, 현대중공업도 2.2와 5.6% 급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2.2% 하락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간신히 보합권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0.2에서 0.3% 내리고 있고요. 우리금융이 4.4% 하락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4%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2.1%, 두산중공업 1.3%, 삼성물산 1.1%, 외환은행이 2.4% 내리고 있습니다. NHN이 3.1%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제철 비싼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TNG가 0.1%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3.1%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 아래쪽에 보시면 삼성카드는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인 3.8% 오르고 있고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 삼성중공업이 1.8%, GS건설이 3.5%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측을 조금 더 살펴보면 GS가 0.8%, NC소프트가 1.8%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이 13.4% 급등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SK컴스는 0.6%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그리고 SK브로드밴드가 1.4와 1.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4.2, 그리고 소식푸신소재가 2.4, 다음 2%, 성광밴드가 3.3% 하락하고 있습니다. CJO 쇼핑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5%대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조금 조정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10.7% 내리고 있고요. KDC가 연일 하락세입니다. 3% 내리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이 2.4% 오르고 있고요. 네오세미테크가 2.5%, 동국SNC가 1.4% 오르고 있습니다. 평산은 7.8% 오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4.7% 내리고 있고요. 휴맥스가 1.6% 오르고 있습니다. 현진소재 4.1%, 우리ETI 1.1%, CJ인터넷은 1.8% 오늘 역시 오르면서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이 1.1%, 덕산 하이메탈이 1.3% 오르고 있고요. 멜파스가 8.6% 급등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호가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화면상으로는 급등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네. 그보다도 눈길이 가는 게 급락하는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반등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1700선에서는 멀찌감치 물러났습니다. 알코아 등 예상보다 부진한 일부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과 뉴욕 증시의 하락, 그리고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상 등이 더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5포인트 하락한 1683선에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공략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점차 키웠는데요.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상에 따라 출구 전략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우며 1675선도 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7포인트 하락한 1671선까지 내려왔는데요. 1.6%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코스피 시장에 비해 낙폭이 제한됐지만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어제보다 3포인트 조정을 받으면서 534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시간대별로 주가 움직임을 살펴봐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후반부에 갈수록 낙폭을 점차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증시의 하락세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506억 원 순매도했고요. 기관 역시 매도에 가담하면서 2,20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이 사자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3,87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물을 촉발했고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가 나오면서 시장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개인들이 순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 역시 매도에 가담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는데요. 개인들이 14억 원, 외국인이 102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고요. 기관만이 9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오늘 업종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고 철강금속주 그리고 또 최근 반짝 좋은 흐름을 보였던 증권업종이 또 제자리로 돌아갔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대형주와 중형주가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철강 금속업종과 건설업종, 증권업종 등이 오늘 가장 강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중국의 긴축 우려로 중국 비중이 높은 포스코와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철강주가 하락했고요. 건설업종 역시 오늘 2% 정도의 낙폭을 보이면서 중국 관련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출구 전략에 따른 유동성 감소 우려로 증권주도 비교적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의료정밀업종과 보험업종, 전기가스업종, 통신업종만이 소폭 상승했는데요.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원자력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건코리아와 보성파워텍이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한전기술과 우리기술이 2% 이상 상승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원자력 관련주들이 순환매 차원에서 어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추가 수주 기대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탄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원자력 발전 산업 육성으로 원전 부품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또 스마트폰 대중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트워크 장비 수요 증가가 전망되면서 이동통신 중개기업체와 와이브로 관련주 등 이동통신 장비 관련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KT 외에 일본 KDDI와 인도네시아 통신사업자 등의 이동통신 장비를 수출하는 업체인 영우통신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기산텔레콤 역시 오늘은 상한가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원자력 테마 그리고 또 이동통신 관련 테마가 여전히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대형주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하루 종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면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화우테크놀로지가 무상증자 결정에 상한가로 뛰어올랐습니다. 오늘 화우테크는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다음 달 10일이고 발행되는 신주 890만 주는 오는 3월 5일 상장될 예정입니다. 넥실리온이 인터넷 전화 디바이스 업체인 인브릭스와의 합병 소식 이후 5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고요. 하이브리드카 열풍 속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관련주가 급등세를 이어간 가운데 삼화전자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1.3%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3% 넘게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일본 니케 지수는 오전장을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1.3% 하락하면서 1,735포인트로 오후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무너지면서 원자재 관련주와 에너지 관련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한편 일본 항공은 법정 관리를 통한 구조조정과 또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가는 또 한 번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점차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낙폭을 조금씩 좀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3% 가까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3,17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정부의 긴축 움직임에 따라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어제 저녁 지급준비율을 오는 18일부터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 정부의 출구 전략 모색에 투심이 위축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늘 홍콩 증시 역시 약한 모습입니다. 항생 지수가 2%대, 홍콩 H지수가 3%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대만 증시에서는 중국 정부의 추가 긴축 정책에 대한 관측에 캐세 파이낸셜이 1% 이상 하락하는 등 각권 지수 역시 오늘은 낙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40전 오른 채 출발했습니다. 1124원의 첫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장중에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름세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1125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 발표 영향으로 상승세로 출발한 오늘 환율은 개장과 함께 1124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바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1130원 부근까지 레벨을 높였는데요.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되면서 점차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오후 들어서는 1125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한 시중은행 딜러는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랐지만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역외 세력들이 달러를 내놓고 있어서 오늘 고점 대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90전 하락한 1125원 50전에 마감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마감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1.6% 급락했습니다. 1671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6% 내리면서 53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1670선대로 무너졌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알코아의 미흡한 실적과 기업들의 잇따른 실적 경고로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미국 증시 하락 소식에다 중국 인민은행이 급작스레 지지율을 인상하면서 출구 전략 현실화에 대한 우려 등 악재들이 더해지며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개인은 장중 꾸준히 순매수를 기록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7.23포인트 하락한 1671.41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이틀째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은 사자들을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로 약세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65포인트 내린 534.46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태웅이 상한가에 육박하는 강세를 보인 가운데 현진 소재와 평산 등이 동반 강세 시연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주목을 받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악재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들려온 악재인데 이 때문에 지금 또 출구 전략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중국 정부의 급작스러운 지급 준비율 인상으로 글로벌 증시를 비롯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중국 긴축 정책 우려가 악재로 작용해 포스코와 동국제강 등 철강 금속 업종의 하락세가 두드러졌고요. 증시 하락에 따라 증권주도 크게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상은 유동성 환수 정책이 지속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대출금리 인상 등의 본격적인 긴축 정책 예고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출구 전략으로 인해 중국 경제 성장세가 타격을 받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이 내수 과열에 의한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자 하는 차원이지 9% 초반의 경제 성장 기조가 붕괴되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 의지 강화는 중국의 내부 필요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핵심은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시점 및 그 강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게 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 관련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어제는 알코아의 미흡한 실적과 기업들의 잇따른 실적 경고가 이어지며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알코아는 주당 6센트를 큰 폭으로 하회한 주당 1센트 이익을 기록하며 11%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은행권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밝혀지면서 금융주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상했다는 소식도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들의 발표가 연이어 이어질 텐데요.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 시황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새해 첫 옵션 만기일인데요. 여러 가지 악재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또 호재가 될 것이다. 분분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번 만기는 배당 이후 청산 대기 물량 자체가 높은 만기이고 공모펀드의 거래세 부과로 인해 신규 현물 매수를 동반한 수급 우호적인 여건 형성 가능성이 낮아 매도 일변도 가능성이 높은 만기로 전망이 되고 있어 이를 감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최근 환율의 급락과 함께 주도주였던 IT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 초반을 기록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환율 하락 속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서브프라임 이전의 환율 수준을 고려한다면 아직 섹터별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한 환율 레벨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IT와 자동차주의 하락은 환율 변수 이외에도 어닝 시즌이라는 시기적인 요인과 맞물린 단기 충격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이들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주 14일 인텔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인텔 효과로 7월 박스권 상단인 1450선을 돌파했다는 점과 현재 글로벌 증시는 물론 미국 증시에서도 IT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증시 추가 상승 여부는 IT 섹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기 대응에 있어서는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수보다는 종목별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존의 주도주였던 IT와 자동차주의 최근 부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충격에 불과하다라는 의견도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80기를 수출을 목표로 원전 연구 개발에 5천억 원을 투입하고 관련 인력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발전 수출 산업화 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로 기술 경쟁력이 입증된 만큼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를 수출해 세계 원전 건설 시장 점유율 20%, 3대 원전 강국으로 올라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진행해온 원전 설계 코드, 원자로, 냉각 펌프 등 핵심 기술을 2012년까지 국산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 추가로 996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또한 원전의 수명을 늘리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2017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입하고 한국전력 등 5개 공기업을 중심으로 고급 원전 전문 인력 채용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에 대한 출구 전략 시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정부에 제출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 문서에서 중소기업들이 경기 회복을 느끼지도 못한 채 출구 전략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0월까지 산업 생산이 9.4%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출구 전략을 예고하면서 경기와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출구 전략 시행에 대해 한계 기업 판단과 지원 중단 조치의 시행 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늦추고 이자 보상 배율 등 재무 실적 위주의 판단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350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0.3%, 7만 2천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127만 6천 명 감소 이후 최대 규모로 이에 따라 고용률은 58.6%를 기록해 전년 대비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실업자는 88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15.5% 늘어 실업률도 3.6%로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교역 비중을 5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도 FTA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FTA 교역 비중을 현재 14% 수준에서 전 세계 평균인 5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한미 FTA에 대해 미국 내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양국 정상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양국 의회의 승인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EU FTA는 기존대로 1분기에 정식 서명에 거쳐 올해 중으로 협정을 발효하고 EU와 관세 동맹을 맺은 터키와도 올해 안에 FTA를 발효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새해 첫 번째 옵션 만기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차익거래 매도 우위가 예상되고 있고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대너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 매물도 심상치 않은 만큼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